이렇게. 이 일에 격한 말로 미쳤었어요. 제가 미쳤죠. 지금까지 64년이라는 세월을 일체히 견눈질 않고 한 앞만 보고 걸어왔다는 거에 이제 자꾸 이제 더 발전하는 걸 기대하면서 자꾸 노력을 했죠. 이 선생님이 조율을 해주시면 음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64년 동안 해온 거를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어지나요? 그리고 이 공연장에서 저를 아직 필요로 하는데 그런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필요로 하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조율 명장 이종렬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요. 제가 이 음악당의 전속 피아노 조율사인데요. 여기서 제 업무를 보는 곳이에요. 일지도 쓰고, 스케줄 관리 이런 것도 점검하고, 모니터로 무대에서 벌어지는 걸 여기서 이제 체크도 하고, 조율된 피아노 소리가 어떻게 나는가 여기서 또 모니터링하고. 네, 64년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때부터 풍금 뜯어서 조율을 시작한 거가 64년 전 얘기예요. 교회에서 풍금 반주를 하다가 똑같은 삼화음인데 위치에 따라서 그 들리는 그 화음감이 어떤 건 아름답게 들리는데 어떤 건 좀 거칠고, 그래서 이거를 다 똑같이 아름다운 음으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이 조율이 시작된 거죠. 조율하는 이론은 청음, 그거는 풍금 조율이나 피아노 조율이나 같아요. 음률을 듣는 거는. 근데 조율하는 방법이 다르죠. 풍금은 리드를 뽑아서 이렇게 칼로 깎아야 돼요. 그래서 탄력을 줄이고 늘리고 해서 진동수 빠르기 느리기를 그걸로 조절을 하죠. 피아노는 줄을 감아서 팽팽하게 하면 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실제로 피아노 조율이 어떤 면에서는 더 쉽죠. 가끔은 이제 학교 풍금 수리를 이제 맡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 피아노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조율을 해주고, 피아노를 만나면 해보고 또 해보고 해보고 또 해보고, 욕심이 빨리 내 손에 이걸 익숙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피아노 제작을 하는 수도 피아노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기능공으로, 견습공이 아니고 이미 조율을 할 줄 아니까.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이 피아노 조율사의 길을 이제 시작했죠. 유명한 피아니스트들한테 받은 사인인데요. 제가 수천 명을 만났지만 사인 받은 건 몇 장 안 돼요. 잉글리트 헤블러, 왕년에 모차르트 대가죠. 모차르트 곡만 많이 연주한 분이에요. 한국에 2번 왔어요.
해불러, 거기 무대 감독, 저 이렇게 셋이서 찍은 사진이 사람이 참 푸근하고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그렇게 예쁘게 하나 봐요. 이건 미국인인데요. 게리 골슨이라고 하는 거구의 피아니스트예요. 우리는 옥타브도 겨우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은 옥타브하고 4도를 더 짚어요. 악수를 했는데 제 손이 그 사람 손바닥에 쏙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키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올려다 봤어요. 그때 80년대인데 뭐 자기가 알기로는 동양에서 내가 제일 조율을 잘한다는구만요. 사실은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분이 크리스티안 짐메르만. 이제 그분이 2003년도에 예당에 오게 됐어요. 근데 소문에 자기 피아노를 가지고 오고 전속 조율사를 데리고 오고 액션을 2세트를 갖고 오는 거예요. 건반 이 세트를. 그 같이 온다는 조율사가 일본 투어를 끝내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가버렸대요. 유럽으로. 그래서 보통은 1시간 반, 1시간 40분에 이제 조율을 제가 하는데 그날은 2시간이 조금 넘도록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그랬더니 또 이 꼼꼼한 분이 호텔에 갔다가 조금 일찍 왔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조율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지? 막 이러고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그 주최 측 그 대표님한테 조율 오케이라고. 정말 좋다고. 그래서 이제 이제 연주가 시작이 됐어요. 마지막 곡 끝나고 관객들이 이제 박수를 안 멈추고 계속 치잖아요. 이제 무대 커튼콜을 이제 몇 번 해야 되니까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저기 연주자가 조율사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오라니까 이제 쫓아갔는데 문 밖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땡큐 베리 마치 이랬어요. 상당히 나도 흥분 상태에 있는데 무대 이 양반이 나가서 박수를 멈추게 하고 여기 아트센터 피아노 튜너 미스타리가 내 피아노를 조율을 잘해서 최상으로 만들어줬다고 미스타리한테 감사한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그 피아니스트 중에서 전 지구를 통틀어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나도 살다 보니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몹시 흥분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와. 아유, 선생님. 오랜만이네. 예, 안녕하셨어요? 어떻게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괜찮아. 선생님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아, 그렇죠. 앉아. 네. 선생님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구세요? 여기는 일대 제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후에 들어온 제자. 서인수, 이정규. 저희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돈 생각하지 말고 일해라. 너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기술을 연마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더라. 근데 정답인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지만 그런 마음가짐, 뭔가 돈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에 정말 존경해요. 제가 이제 선생님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술가시다라는 느낌이에요. 일본 조율사, 뭐 선진국이라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일본의 그런 많은 조율사들하고 이렇게 대면을 해보면 그들의 마인드는 철저한 테크니션이에요. 기술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선생님께 느꼈던 부분은 예술가적 기질인 거예요. 이거는 기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주자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그 예술을 기술자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피아노 기술 자체를 예술로다가 승화시켰다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선두주자지만 세계 어디다가 이런 정신세계를 내놔도 선생님은 존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예. 네, 여기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피아노 보관실인데요. 1년 내내 계절에 관계없이 똑같은 온도, 똑같은 습도를 유지하게 하는 기계 시설이 있고 작업을 여기서 조율을 해가지고 무대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죠. 오랫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반을 빨리빨리 치면서도 저는 이게 구별이 돼요. 이거는 뭔 전자기계로 그 음색을 이렇게 재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완전히 내 귀에 의해서 판정을 하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감각적인 일이고 음악적인 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거를 이제 피카라고 하는데 이 하얀 부분은 양모를 기계로 이렇게 비벼서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팽팽하면 끝부분이 딱딱하니까 땡땡 소리가 나요. 근데 이 바늘로 찌를 때 쉽게 말하면 속에서 조직이 조금 펴지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부드러워져요. 이제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하다가 너무 많이 찔러버려서 이제 너무 부드러워져 버렸다. 아니면 너무 살아났다. 그럴 때는 그 반대의 작업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정성 들여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한 번도 안 들으셨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제 연주자의 공연 모습을 항상 보시잖아요. 그 공연자의 연주를 사람들이 보고 만족을 했을 때 선생님의 기분은 좀 어떠세요? 그거야말로 저한테는
행복한 순간이고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연주자만큼은 못할지 몰라도 대단히 흡족하죠. 내가 만든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관객을 즐겁게 해드렸으니까 그런 데 보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예, 여기 오피스텔에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있어요. 거기 조율을 해드리러 갑니다. 아유, 선생님 오셨어요? 예. 아유,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예.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요. 아유, 뭐 다 같이 힘들죠 지금. 예. 예. 선생님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박혜윤 교수인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집에 조율을 이렇게 보아드렸죠. 그 이종렬 선생님께만 조율을 맡긴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저희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조금 조율이 잘 된 피아노에서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때 이종현 선생님한테 조율을 하셨었는데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셨죠. 그때 저희 선생님께서. 예. 그냥 너무 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종현 선생님 너무 바쁘셨는데 그때도 정말 이제 연락 드리면은 오래 기다렸어야 됐거든요. 그래도 이종현 선생님 꼭 기다려가지고 그 조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피아노가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두세 번은 조율을 하거든요. 1년에? 예, 1년에 두세 번. 그건 최소고, 그러니까 연주가 있고 제가 좀 많이 치거나 그럴 때는 조금 더 자주 조율을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뭐 정말 뭐 소중하죠, 악기들이.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예. 좋은 피아노를 구입을 했는데도 관리가 잘못돼서 몇 년 사이에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 겨울 여름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조율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조율사가 누군가에 따라서 피아노 수명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래요. A 표준음을 정할 때 옛날에는 소리곱새를 쳐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소리곱새를. 이게 흘러가면은 이 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 기계에 입력된 주파수에 이 줄을 맞추면 이 바가 정지해 버려요. 지금 맞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명칭을 튜닝 레버라고도 하고 튜닝 해머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때 5도 음정 맥놀이의 속도는 거의 같아야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청각으로 들으면서 하는 거죠. 여기 지금 홈이 3개죠. 여기 줄이 3개예요. 이거를 이렇게 꽂으면 3개의 줄이 이 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치면은 여기 매져 있는 줄이 이렇게 자리를 이동을 해요. 피아노는 좀 음을 활발하게 풍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정을 함으로써 아주 민첩한 연주 때 잘 예, 이렇게 손가락을 따라와 주죠. 예.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피아노 상태가 이렇게 엉망이면 거기서 테크닉이 발휘가 안 돼요. 조율사의 도움을 안 받고는 절대로 이 좋은 연주를 할 수 없어요. 그 이종열 선생님께서 조율한 피아노로 이제 다시 태어난 피아노를 이렇게 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 일단 제가 원하는 소리를 자유자재로 이제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오늘 내가 준비한 거 이걸로 다 할 수 있겠다. 정말 다르거든요. 조율을 누가 해주시느냐에 따라 너무너무 피아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연주자로서 연주 무대에 섰을 때 마음을 훨씬 더 편안하게 해주시고 집에서 제 스튜디오에서 조율을 해주셨을 때는 제가 연습을 굉장히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죠. 제가 많은 것들을 여기서 시도할 수 있고 그걸 또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네, 선생님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조율을 하나 또 피아노를 끝냈는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연주자가 만족해 하시니까 제 기분도 좋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불만이 있으실 때는 저도 그 찝찝한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조율이라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연구하는 자세로 살아왔고 지금도 재작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금년이 기술적으로 뭐가 나아지고 있어요.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게 발견이 되기도 하고 더 좋은 거를 제가 욕심을 내고 그러면서 좀 발전을 좀 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보시다시피 공구들이 쭉 걸려 있죠. 새로운 이 세상에 없는 뭐 공구를 새로 제작해서 일할 때 요긴하게 쓰는 그런 걸 만드는 제 작업실입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서 그걸로는 안 되는 그런 작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공구를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는 거예요. 피아노에는 수백 개의 나사못이 있어요. 그거를 그 나사못 헤드 크기에 따라서 공구가 넓은 드라이버 아니면 십자 드라이버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즈가 이건데 제일 먼저 날이 뭉개져요. 그래서 수시로 이건 날을 세워요.
근데 작업하다가 만약에 미끄러지면 나사못 골짜구니가 이렇게 찢겨 나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모양도 안 좋고 다시 풀 때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공구는 항상 정확하게 날카롭게 정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만들기는 쉬워요. 근데 이제 이런 공구를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가 나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작업을 이걸로서 나는 할 수 있고, 그래서 피아노 소리를 더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요.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 다 어떤 거예요? 좀 오래된 책이라 이렇게 색깔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이 책들이 1956년에 제가 구입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고 사실은 조율을 독학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책이 그 당시에는 일본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책을 구입을 하는데 내가 이 일본 말을 모르니까 일본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실력으로 이 책을 보고 이해를 하고, 이게 완전히 독학으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낡았지만 저한테는 제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 같고 소중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군대에서 가 있는 3년 동안이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게 아까워서 이제 저 일본 책을 부대로 휴가 나왔다가 가지고 들어가서 저녁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책 한 권을 번역을 이렇게 완성을 시켰어요. 있었죠. 있기는 있었는데요. 학술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그런 조율사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풍조가 있었죠. 한번 그걸 설명이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 악기 수리하는 데 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복장이 검정 학생복에 모자 쓰고 배지 붙이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학생은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잘하지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한 번만 설명을 해줬으면 참 아쉽더라고요. 그게 퇴짜 맞아서. 그래서 이제 걸어 집으로 가면서 풍금을 만든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물건인데 저거 연구하면 내가 못할 거 없다. 뭐 독학을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선생님, 앞에 있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조율 전문가들이 보는 기술서적입니다. 이 앞부분은 피아노 보이싱에 대한 내용이고, 챈발로 술이나 조율하는 방법을 기술했고, 많은 조율사들이 오르간 하는 거는 흔치는 않지만 또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오르간도 여기 붙였는데, 이 내용들을 남의 책을 번역해서 이렇게 옮겨 붙이는 일을 안 하려고 노력했고, 정말로 내 생각대로 쓰여진 책이죠. 이거는 이제 기술서적이 아니고 조율사로서 연주장 조율을 맡아서 했는데, 관중이 알 수 없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이렇게 조율을 독학을 하게 되고
독학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일은 별로 거들떠보지 않고 이 길만 64년을 팠다는 이 얘기.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라고.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그 대형 그 서점에 추천 도서로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을 하면은 빨간 거기 바탕에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몇 달 동안 그게 나는 걸 보고 사실은 속으로 좀 놀랐어요. 그 책을 많이 써본 작가도 아니고 모처럼 이런 에세이 이거를 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줄이야. 전혀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얘기고요. 취직을 해서 제가 돈을 벌게 돼서 제가 제일 처음에 산 레코드판이에요. 옛날에 축음기 듣던 것보다는 정말로 황홀하게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레코드판 사는 게 이제 취미가 돼가지고 이게 월급을 타면 상당액을 이 레코드판 사는데 투자를 했죠. 이게 그 첫 번째 판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스테레오로 웅장하게 해놓고 듣는 게 아니고 모노로 해가지고 헤드폰을 끼고 그러면은 연주자의 그 숨 쉬는 소리도 들려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피아노 위아래 소리들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걸 듣고 거기서 좋은 정보를 얻고 어떤 때는 그 피아노에서 잡음도 나는 걸 들었어요. 그 줄이 울리는데 거기 댐퍼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줄이 이 댐퍼 그 유지하고 있는 철사하고 부딪히는 소리도 나더라고요. 그 제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아 이건 어디서 나는 잡음이다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날 3월인데 엄청 추웠었어. 여기 들어가서 단추도 푸른 거 봐. 뜨뜻하니까. 여기서는 추우니까 오므리고. 네, 선생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 우리 큰딸 이지영. 아버지께서 이제 또 피아노 조율을 60몇 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 따님한테도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이제 배워보려고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계속 할 걸 그랬어요. 이제 지금 좀 후회가 되는데 그때는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네, 아들은 내 뒤를 잇지 않을까 해서 일찍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했어요. 조율보다도 먼저 피아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조율사로서 이제 이런 감각적인 거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연습 않고 멀뚱멀뚱 있다가 가는 시간만 되면 갔다 오면 책 덮어놓고 끝이에요. 아버지가 조금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뭐 누가 이제 옛날에는 학교에서 뭐 그런 거 조사하잖아요. 아버지 직업 이런 거 조사할 때 조율사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 번씩 더 물어보거든요. 조율사가 뭐 하는 직업이니? 그러면 한 번씩 더 설명해주고 오히려 그게 더 좀 즐겁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끔 그랬어요.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이 뭐냐 이런 조사를 할 때 당당해라. 내가 무슨 부정을 저질러서 먹고 사는 일이 아니니까 당당하라고 그렇게 계속 학교에서 주눅들지 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또 존경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너무나 정직한 직업이잖아요. 그냥 몸을 움직여서 피아노를 조율하고 그랬던 점이 저한테는 평생 더 본받을 만한 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됐다. 조금 앞으로. 여기는 우리 요선녀 오지훈인데 학교에서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건 중단이 됐고 피아노 조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조율하는데 조금 매력이 있으세요? 일단 몸으로 직접 하는 거라 제가 좀 공부하는 거나 앉아 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몸으로 직접 하니까 훨씬 재미있고 또 제가 음악을 했었으니까 악기를 다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것을 최대한 없어지게 조율하는 거예요. 없어지게. 그 정도인 것도 잘한 거야, 그것도. 이 핀을 회전해서 음을 맞추는 이 자세가 안정돼 있어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헤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맞는 점을 찾을 줄 아는 귀가 있어요. 그거는 뭔 잘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그건 아까 것보다 훨씬 완벽했어. 좀 손녀한테 조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익숙해지면 하게 될 일이기는 한데 오래오래 한다고 조율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빨리 하되 정밀하게 이게 이제 중요한데 초년생은 그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실제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 계속 연습이에요. 그것만 이렇게 다급하게 생각 말고 나는 언젠가 나도 명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예. 제가 여기 전속으로 조율해 주는 장소인데요. 오늘 연주가 있어서 피아노 조율 때문에 왔어요. 여기 공연장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예. 국내 최초로 비냐드식 공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이 공간을 설계를 해가지고 무대하고 객석하고 가능하면 가깝게, 그리고 이렇게 울림을 좋게 하는 그런 홀이고 화려하죠.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예.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율을 해주고 피아노도 골라주고 아직은 학생 신분이에요. 저는 지금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 음대의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보영입니다. 제가 피아노 전공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을 알게 됐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피아노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매장에 가셔가지고 피아노도 골라주시고, 네, 그러셔서 저희가 인연이 이렇게 됐네요. 어린이 콩쿠르에 나간다고 이렇게 나를 따라다닌 그런 이제 학생들도 있었는데 다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강사하고 교수 되고 같이 늙어요. 이번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연주 같은 경우는 저는 작은 소리도 정말 예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피아노의 음색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냥 다른 홀들 가면은 그냥 음정만 맞춰져 있는 피아노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조율해 주신 이 피아노를 방금 쳐보니까 터치라든지 뭐 음색 이런 게 이제 피아니스트가 자기의 역량을 조금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너무 악기를 잘 만져주셔가지고 너무 소리도 예쁘고 좋습니다. 연주장 조율을 시작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 목표는 한국에서 최고가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 실력을 자꾸 닦았는데 공연장을 가게 되니까 외국에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공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느꼈어요. 이건 한국에서 최고 가지고는 이건 안 되겠구나. 이 국제적인 수준까지 탑 클래스 수준까지 나를 다시 연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더 한 거예요. 연습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구해다가 읽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명성이 대단한 분들한테 뷰티풀 피아노, 원더풀 뭐 이렇게 그런 소리 들었을 때 그 힘들고 피곤한 게 싹 풀리죠. 그게 없으면은 정말로 힘든 일만 있으면 이거 못해요.
방금 피아니스트 분 연주 들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꼭 우리 딸내미가 연주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 이제 피아노가 내가 만진 피아노가 나가서 연주되고 있기 때문에 연주자보다는 좀 덜 떨리지만 상당히 긴장을 해요. 끝날 때까지 무사하기를 이렇게 빌면서. 명장은 명장답게 일도 해야 되고 후배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고 후배들한테 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냥 명장 타이틀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명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거 아닌가 해서 시간이 되면 이렇게 제 기술을 전수하는데 시간도 많이 좀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요.